최적화 관련 용어들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적성에 대한 용어들이 있겠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결정 변수의 영역이 여기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이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정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고, 그러면서 높이가 이제 또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그 반지름 최대 사이즈가 있겠죠. 뭐 요 안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그랬을 때 이제 목적 함수가 그래프로 그려졌는데, 요 지점은 이제 요 관심 영역에서 제일로 작은 목적 함수 값을 갖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제일로 크죠. 목적 함수 값이. 그래서 글로벌 맥시멈 포인트다. 얘는 이제 작긴 작은데 얘보다 더 작은 애도 존재는 하니까. 그렇지만 얘는 근방에서만 쳐다를 봤을 때, 요 포인트 근방에서만 쳐다를 봤을 때는 또 꽤 괜찮은 로컬 미니멈 포인트다. 얘도 마찬가지로 로컬리 근방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애다. 로컬 미니멈 포인트다. 얘는 이제 로컬 맥시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이다, 로컬이다. feasibility 요 내용은 제한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 함수와는 관련이 없고 제한 조건과 관련이 있어요. 즉, 모든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feasible point라 그런다.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최적인 녀석을 찾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 영역이 어딘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반지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높이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뭔가의 수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역에서만 의미가 있지, 이 영역 밖은 뭐 음수인 값에서 목적 함수 값이 작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나 애초에 제한 조건 자체가 깨져버린다니까. feasibility, 실현 가능성이 있냐. feasible region은 feasible 포인트들의 집합이다. feasible 포인트 X에서 제한 조건, 부등식 제한 조건이 만약에 여기 딱 바운드에 걸렸어요. 이꼴 0이 되는 그런 거면 이제 액티브 되었다. 그게 아니라 바운드에 걸린 게 아니라 안쪽에서 걸렸으면 inactive 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든 등식 제한 조건은 그냥 어느 feasible 포인트에서나 이꼴 0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active하다 라고 간주를 한다. active set은 feasible 포인트 X에서 액티브 된 제한 조건의 집합을 의미를 한다. feasible region의 경계는 최소한 하나의 부등식 제한 조건이 액티브 된 점들의 집합이다. 인테리어 포인트, 경계가 아닌 내부에 있는 점을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G2, G3, G4는 부등식이야. 다른 게 아니라 X1, X2, X3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는 평면의 방정식이야. X1이 6, 0, 0을 지나고 0, 3, 0을 지나고 0, 2, 0을 지나는 평면이죠. 여기 포인트에서 G2, X1이 딱 0이 돼버렸죠. 즉 G2 이꼴 0이 돼버렸죠. 그리고 X3 이꼴 0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G4 이꼴 0이 됐죠. 0, 2네요. 그쵸? 그래서 G2가 이꼴 0이 된 거고 G3가 이꼴 0이 된 거고. 그래서 G2와 G3가 액티브 됐고 G4 입장은 inactive가 되어져 있다. 왜냐면 G4 이꼴 마이너스 2 음수다. 이렇게 되니까요.
얘는 요 녀석만 액티브가 되어져 있다. 이 점에서는 모든 제한 조건이, 부등식 제한 조건이 인액티브하다. 인테리어 포인트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컨벡스라는 용어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벡스 리전, 컨벡스 영역, 그리고 컨벡스 펑션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리전에 대한 거는 요것만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 우리 영역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걔네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직선 위의 점이 다시 그 리전에 속하면 컨벡스 셋이라고 그런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고 직선으로 그었는데 이 직선이 우리 영역에 속하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non 컨벡스 셋이 된다. 영역의 두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걔를 그었을 때, 그 선을 이루는 요소들이 다시 그 집합 안에 속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볼록하다라고 하게 된다. 컨벡스 펑션은 뭐냐? 컨벡스 펑션은 임의의 두 점, A, B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걸 만족을 하는 함수를 항상 컨벡스 펑션이라 그러는데 저것의 의미가 뭐냐? x, fx. 만약에 우리의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컨벡스 펑션이에요. 얘도 컨벡스 펑션, 얘도 컨벡스 펑션,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컨벡스 펑션.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임의의 두 점을 선택을 했어요. 요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요 점은 어디냐면 1-t 대에 t로 내분하는 여기 점이에요. 여기 포인트가 x 이꼴 ta 더하기 1-tb입니다. 거기에서의 함수값이래잖아요. 그쵸?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됩니다. 요 값이 바로 뭐냐? f의 ta 더하기 1-tb left hand side 왼쪽 값이 되겠죠. 이 오른쪽은 도대체 뭐냐? 오른쪽은 뭘 의미를 하게 되냐면 fa, fb 즉 요만큼을 떼서 봤을 때 fb 값이고 fa 값이죠. 여기를 이제 내분을 하는 거예요. 1-t 대 t로 내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값이 바로 right hand side 값입니다. 즉 지금 right hand side 값보다 left hand side 값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컨벡스 함수입니다. 항상 작아요. 항상. t가 뭐가 되든 쟤는 항상 작고 임의의 두 점 어디를 선택하든 항상 작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체크를 해보면 이 right hand side는 사실 뭐냐면 A와 B 여기를 탁 이어요. 탁 이었을 때 딱 요 점이 아까 이 right hand side 함수 값에 해당이 됩니다. right hand side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점을 잡고 나서 얘를 직선으로 이어라. 그 직선 위에 직선이 원래 함수보다 위에 떠 있으면 걔는 컨벡스 함수다라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두 점 탁 이었더니 이 직선 위의 점들이 원래 함수값보다 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쵸? 얘도 이런 데보다 이런 데가 값이 기존 함수값보다 크잖아요. 이래서 다 컨벡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하다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최적인 포인트 딱 명확하죠. 만약에 컨벡스가 아니었으면 얘는 컨벡스 펑션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그어버리면 얘는 직선의 값이 기존 값보다 작잖아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나오면은 로컬 옵티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글로벌 옵티멈이었죠? 여기가 로컬 옵티멈이에요. 그래서 솔버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옵티멈 탁 있는데 찾기가 쉽지, 미분에서 0인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컨벡스 최적화 문제다, 아니다 라는 걸 좀 구분을 지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타입에 지금 분류한 것도 컨벡스다, 아니다 조금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컨벡스 리전이다, 컨벡스 펑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온 거고. 어쨌든 여기 분류 체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최적화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랬죠? 목적 함수, 결정 변수, subject to 제한 조건들. 그럼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 결정 변수가 continuous 한 경우, 연속적으로 1도 가질 수도 있고 1.1도 가질 수 있고 1.11도 가질 수 있고 1.111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컨티뉴어스한 변수. 그러면서 내가 목적 함수에 대해서는 뭐 임의의 함수를 가지더라도 막 익스포넨셜도 들어가져 있고 뭐 x 세제곱도 들어가져 있고 그래도 상관을 안 하겠다.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난 신경을 안 쓰겠다. 그걸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그걸 다 포함을 하는 게 이제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NLP,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NLP 문제다, NLP 솔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왔었던 F민커는 바로 NLP를 풀어줄 수 있는데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솔버다. 미분 가능하다 뭐겠어요? 목적 함수, 이 등식들, 부등식들, 요 함수들이 디퍼런시업을 할 때, 복잡한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디퍼런시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F인컷 이고, 그거가 안 될 때, 미분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좀 GA 옵티마이저들, PSO 옵티마이저들, 그냥 다양한 점들을 탐색해보는 솔버들. F민커는 뭔가 미분값도 좀 사용을 하고, 두 번 미분값도 사용을 하고, 그런 솔버들. 미분은 되는데, 컨벡스하다, 컨벡스하지 않다. 요거 구분은 뭐냐면, fx, 목적 함수가 일단 컨벡스 펑션이다. 컨벡스 펑션이고, 등식과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 영역이 또 컨벡스 리전이다. 그럴 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다. 거기에 이제 특화가 되어져 있는 그 컨셉들이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뭐 모두의 컨벡스 최적화 뭐 그런 교재들이 되겠죠. 이 중에서도 목적 함수라는 게 선형 함수라고 구현이 되어져 있고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이 등식이라든지 부등식도 선형 함수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걸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애들, 이렇게 된 애들만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속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hx라든지 gx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녀석들이야.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선형함수로 되어져 있는 것들. 그 특색이 있겠죠. 저렇게 좀 단순화되어져 있는 목적함수들, 영역들에서 최적점을 찾는 거는 뭔가 특화시켜서 솔버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줄링 문제에 특히나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또 빨리 풀 수 있는 솔버들이 있겠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F민컨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진 않겠죠? 왜냐면 F민컨은 더 복잡한 애를 풀 수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로 풀 거다 라는 거는 바로 이 F민컨, NLP 솔버 컨셉으로 LP를 풀어주는 거고, LP 자체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풀어주는 게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가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거예요. QP는 뭐냐? 목적 함수가 최고차항이 2차, 제한 영역이 이제 컨벡스인 형태. 제한 영역이 컨벡스인 형태. 목적 함수가 뭐 이런 꼴까지도 나와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컨벡스이려면 그 최고차항이 양수여야지 의미가 있겠죠. 요 꼴을 만족하도록. 이게 오히려 거꾸로 뒤집혀져 있으면 이제 컨케이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목적 함수가 최고차항이면서 이런 형태. 최고차항까지 커버를 쳐줄 수 있으면서 아래로 볼로긴 두 번 미분 때렸을 때 그 값이 양수여서 아래로 볼로긴 형태를 목적 함수로 가질 때. 그리고 제한 영역은 컨벡스. 이런 거를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QP 솔버. 매트랩에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쿼드 프로거든요. QP 솔버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게 된다. QP 솔버. LP도 그렇고, 요 QP도 그렇고, NLP로 다 풀 수는 있다. 믹스드 인테저. 결정 변수에 그 연속 변수도 있고 정수만 가질 수 있는 변수도 있는 거예요. x1 같은 경우에는 뭐 1, 1.1, 1.1111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두 번째 결정 변수라는 녀석이 0하고 1밖에 못 가져요. 이렇게 정수만 가질 수 있는 애가 있어요. on, off. 뭐 내가 이 장치를 지금 사용할까 말까 이런 것들. 이런 디스크리트한 변수가 등장을 하면 믹스드 인테저 솔버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때 포뮬레이션을 좀 어떻게 하냐. 얘기가 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그 제한 조건, 목적 함수 이런 게 제한 조건과 목적 함수가 결국 요런 선형꼴로 나타내지냐. 그게 아니라 더 복잡한 비선형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 풀 수 있는 솔버들이 달라지겠죠. 풀 수 있는 솔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버 명칭들이에요. 솔버 명칭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정 변수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그냥 NLP 문제들 가장 큼지막하게. 근데 이제 목적 함수가 선형이냐. 그리고 제한 조건들도 다 선형 함수다. 그러면은 LP 문제가 된다. 목적 함수가 최고차항이 이제 2차고 두원 미분 때린 것이 양수인 케이스 목적 함수가. 그리고 제한 영역은 또 컨벡스인 상황. 선형으로 표현이 되는 상황. 그러면 QP 문제가 된다. 쿼드 프로그라는 것으로 풀 수가 있다. F민컨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 수 있는 솔버이기 때문에 LP도 풀어줄 수가 있고 QP도 풀어줄 수는 있다.
근데 쿼드 프로그라는 것은 특히나 QP 솔버, QP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특화가 되어져 있는 솔버다. 만약에 결정 변수에 연속이 아니라 정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미분값을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GA도 얘를 풀 수 있어. PSO랑 GA는 애초에 미분 정보가 없어도 최적화 문제를 그냥 다양한 데 탐색하면서 푸는 컨셉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이것저것 탐색하면서 가는 솔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는 좀 어떤 이론적으로 좀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를 고심을 해서 만든 솔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정 변수가 이제 정수값들만 가질 수가 있으면은 미분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점에서 뭔가 걔가 그 점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 조금 떨어진 데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미분이라는 정보를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전략들이 제한이 되어졌었다. 그 전략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최적점을 찾는 것이 바로 믹스드 인테저 솔버들의 컨셉이다. 우리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그 솔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믹스드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목적 함수와 제한 조건들이 선형 함수인 경우에 대한 방법론을 배울 거고, 요게 조금 확장이 되면 논리니어 프로그래밍하고 같이 묶여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인 IPOPT,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이거든요. F민컨이나 IPOPT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민컨은 디폴트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IPOPT를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믹스드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컨셉에 그냥 NLP 솔버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믹스드 인테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닥이 되는 믹스드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컨셉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GLPK 얘는 뭐냐면 리니어 인테저 프로그래밍을 풀어줄 수 있는 애고요. 심플렉스 메소드를 쓴대요. LP를 푸는 방법에는 심플렉스 메소드와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F민컨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솔버 당연히 LP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LP에만 특화가 되어져 있는 심플렉스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을 하면서 믹스드 인테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GLPK다. 충분히 좋다. 그렇지만 좀 결정 변수도 많고 제한 조건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이 GLPK라는 요 솔버보다는 CBC라는 걸 쓰는 것이 좋다.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브랜치 앤 컷 믹스드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솔버다. 브랜치 앤 컷이라는 방법론은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믹스드 인테저 풀어줄 수 있고 리니어 프로그래밍 푸는 솔버구나. 딱 보이는 거죠. 라지 스케일에 적합하다. 좀 더 변수도 많고 제한 조건도 많은 솔버일 때, 문제일 때는 GLPK로는 부족하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CBC라는 솔버를 써라. 좀 더 나아가서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논리니어 믹스드 인테저 프로그래밍을 쓸 수 있는 걸로는 본민이라는 것이 있다. 브랜치 앤 컷 메소드에다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 수 있는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IPOPT가 달라붙은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믹스드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솔버 밑바닥에 있는 그 컨셉부터 제대로 배워보겠다. 발언이라는 것은 이제 요 믹스드 인테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풀 수 있는 솔버긴 한데요. 유료예요, 유료. 그래서 뭐 학계에서 쓰기에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업체에서 쓰려다 보면은 좀 많이 비싸지는 그런 솔버입니다.